그렇게 1년, 2년 허송세월하고 2학년 때 첫 중간고사 보니까 개판되는 거죠. 폭망하는 겁니다. 지혜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상담 사연을 하나 제가 이메일로 받고 화도 나고 상당히 불편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연인 즉 한 어머니가 중1 되는 자녀를 두셨는데 이제 학년 초가 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인의 소개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그 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을 소개받아서 자녀분을 다니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 두세 번을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갔다 와서 그만 다니겠다고 좀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이 어떻고 뭐 교재는 어떻고 이런 걸 대충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가는데 한 번 가면 4시간인가 5시간을 잡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중1이 되는 학생을 4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길래 고등학생들도 길어야 3시간 정도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데 중학교 1학년 되는 학생을 4시간, 5시간이다? 교육입니까? 보육입니까? 이게. 제 예상은 그래요. 안 봐도 한두 시간은 그냥 단어 외우기 혼자 두고 대충 그냥 가르치고 시간 때우다 케어하다가 보내겠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수업료가 시간에 대비해서 싸다는 거예요. 이거 함정이죠. 일단 교육청에서 받게 돼 있는 수업료 자체도 그렇고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명목 하에 할당되는 시간까지도 다 수업 시간으로 합산을 하죠. 그런데요, 선생님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공부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니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수업을 잘하세요. 그럼 뭐 명문대도 많이 보내고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영어는 좀 다르거든요. 수학은 가서 본인이 배우면 문제풀이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본인이 이해를 하고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배우고 있고 못 배우고 있거나.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중1은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죠. 이게 함정이에요. 중1은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으로 인해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근데 영어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근하고 하다 안 되면 영어 교습소를 차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분이신데 무엇을 했는지도 검증도 안 되고 어머님들이 상당히 미안해 하시죠.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뭐 전공하셨어요?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중1은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3이 되면 영어가 거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일단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좋은 교육 과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시간, 5시간 잡아놓는다는 건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늘려서 수업료를 많이 받겠고 또 어머니들은 오래 학원에 가 있으니까 뭔가 그만큼 많이 배우는지 착각하시고 학생들은 지겹고 이거 얼마나 공부되겠어요? 4시간, 5시간 수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공부방 애들 없어요. 잘 되고 애들이 많다면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공부방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들 애들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본인 자녀들 잘 관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관리가 잘 되나 보죠. 애들이 없어서. 근데 4시간, 5시간 이거 수업료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업료에 다 정산될 거 아닙니까? 좋아요. 뭐 영어 조금 아시고 영어 조금 접하셔서 그쪽 계통의 일을 하시다가도 하실 수 있어요. 단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까지만 상대로 하시고 모르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갖다가 컴퓨터 놓고 돌리시고 학습을 하는지 관리 정도 해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가면 이제 그만 놔주세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는 이미 중3 때 수능 2등급은 나와야 편안해집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에 시험이 없으니 이걸 검증받을 길이 없어요. 잘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문제라도 푸니까 본인 입에서 나오죠. 영어는 어떡합니까? 뭘로 검증할 겁니까? 그렇게 1년, 2년 허송세월하고 2학년 때 첫 중간고사 보니까 개판되는 거죠. 폭망하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 1년, 2년 다 보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방 하시는 거 좋습니다. 본인에 맞게끔,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하세요. 본인의 실력에 맞는 학년만 맡아주세요. 중1이면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어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향방이 내가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영어를 포기하게 될지 그 시기란 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인지 아주머니인지 알바 개념으로 학원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학원 가보면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까? 굳이 요즘은 공부방이 싸지도 않아요. 공부방이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데를 보내십니까? 교습소 차릴 수 있는 자격이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다니고 아니면 전문대 졸업만 하면 가능해요. 그냥 뭐 다 건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공사 승무원 하다가 무역회사 다니다가 뭐 영어하고 조금만 관련된 일을 조금 손댔으면 하다 안 되면 교습소 차리고 뭐 더 좋죠. 지금은 이제 검증 받을 시험도 없으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잘 검증해 보세요. 특히요 아파트 내에 있는 공부방을 가실 때는 정말 잘 검증해 보세요. 공부방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저에게 대해서 뭐 악성 댓글을 달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저와 논쟁을 벌여도 좋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증하세요. 공부방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방을 다니실 때는 그 선생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얼마나 했는지를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깐깐하게 검증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신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검증하시고 그냥 확실치 않으면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그런 학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